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 대표 나은서입니다. 제가 흑석동에서 재개발 관련해서 동영상을 많이 찍어서 설명을 드렸더니 상담 요청이 들어오셔서 들어와서 제가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그래도 아직도 일반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많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일반적인 아주 기초 설명을 재개발 관련돼서 이 추산액 통지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짧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요청하신 물건은 어디냐면 광명이고요. 종전 자산가액이 이렇게 통지를 받았으나 보통 이게 조합원들은 받지요. 자, 이게 조합원 번호랑 이름은 제가 삭제를 했고요. 이분이 감정평가로 받은 금액이 1억 7,475만 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두꺼봐 헌집주께 새집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새집을 받기 위해서 헌집을 줘야 되잖아요. 그 헌집에 대한 그 평가 금액이에요. 그 땅과 건물에 대한 가격이 1억 7,475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합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할 때 관할 구청에서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를 선정해서 그 두 군데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나온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조합원이 그 사업 구역에 있어서 내 재산 가치를 얼마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확인해주는 조합으로부터 받은 통지문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자, 이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추정 비례라는 게 나와요. 추정 비례라는 것은 추정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추정 비례라고 하는 것은 이 구역에서 아파트를 다 지어가지고 나중에 아파트를 다 분양하고 끝났을 때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철거하기 직전에 있는 모든 그 구역 내에 있는 종전 자산 가격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자, 100%면 철거하기 직전의 재산가액의 총액과 나중에 재개발하고 나서 분양하고 난 후에 재산의 총액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 조합원들은 내가 현재로 1억을 평가받았으면 나중에도 내 재산 가치가 1억으로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 금액도 동일하다는 거죠.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비례율이 올라갔다. 예컨대 110%다. 그러면은 현재 내 재산 가치는 내 재산 가치에 비해서 10% 정도가 더 이익을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추정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확정이 됩니다. 그때까지 추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1억짜리인데 비례율이 110%다라고 하면은 내 재산 가치가 1억 1천만 원 정도 더 이익이 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은 내가 종전 자산 가격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사업이 좋게 흘러가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례율이 중간에 이건 수시대대로 변합니다. 총회할 때 보면. 근데 중간에 비례율이 90% 막 80% 떨어져요. 그럼 뭐예요? 내가 1억을 평가받았지만 내 재산 가치가 얼마로? 9천만 원, 8천만 원 쪼그라드는 거죠.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분양가는 정해져 있어요. 분양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추가 분담은 어떻게 된다?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빠지냐 좋아지냐는 뭘 보고 한다? 이 추정 비례율 보고 한다. 그래서 추정 비례율 갖고 또 조합이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요. 조합원들 속이기 위해서 이 추정 비례를 장난치는데 거기에는 이제 비용도 있고 분양 수익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관리처분총이라든가 또는 임시총회 할 때 이 추정 비례율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사업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정도. 근데 투자자들은 그냥 이 정도만 보고 하면 되고요. 대충 뭐 100%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으나만 100% 이하로 가면 조합원들이 난리치겠죠. 조합이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집행했구나. 그래서 사업에 손해를 입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지표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보면은 39 타입 있고 49 타입 있고 59 AB가 있죠. 59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5평입니다. ABC 3개가 있네요. 84 AB 있고 지금 여기는 34평 아파트라고 하죠. 자, 여기는 보면 추정 평균 분양가가 있어요. 이것도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을 매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 층에 따라서 또는 향에 따라서 타입에 따라서 분양가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아직은 이거는 동호수 추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분양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합원이 돼가지고 동호수 추첨되면 그 각각 동 호수에 대해서는 분양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추가 분담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은 종전자산 가격이 그 금액에다가 추정 비례율을 이렇게 하니까 분담이 이렇게 나오죠. 이건 추정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엑셀표로 만들었으니까 그 설명드릴게요. 자, 이분은 종전자산가격이 대충 1억 7,400이에요. 만 단위, 100만 단위로 끊을게요. 자, 1억 7,400이 종전자산 가격이고 비례율 적용해서 1억 7,700짜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59 A타입을 신청했는지 84 A타입을 신청했는지 다른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합에 분양 신청을 해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럴 때 여러분이 원하는 평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P가 더 높은 거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죠. 물론 어떤 평형을 신청할까 하는 것에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조합원들한테는 대부분 달라는 거 다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4평을 많이 신청하시는 것 같아요. 자, 59 평균 분양가가 4억 4,800이에요. 조합원은. 그러면 이분은 추가 분담금을 얼마냐면 요거에서 요걸 빼겠죠. 그러면 얼마냐면 2억 7천 정도를 추가 분담금을 냅니다. 자, 이분이 34A를 신청했다 그러면 5억 5,600이 분양가예요. 평균 분양가. 그러면 이분은 추가 분담금이 3억 7,800 정도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분은 그러면 내가 궁금하죠. 내가 총 얼마나 들어갈까? 내가 입주할 때까지 총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는 자, 이런 경우는 총 투자 금액은 어떻게 하냐면 자, 분양가에다가 P를 더하면 돼요. 또는 매매가에다가 추정 분담금을 추가 분담금을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금액인데 자, 그럼 P가 뭐냐? P라고 하는 것은 그 조합원의 지위를 삼으로써 없어지는 돈이에요. 자, 이분이 매매를 5억 7천에 받고 싶으시대요. 예를 들어서 5억 7천에 매가가 실제 있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받고 싶으시대요. 5억 7천에 받고 싶은데 이분은 뭐예요? 1억 7,500, 1억 7,400밖에 여기 가격을 인정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5억 7천에 받겠다고 하는 것은 뭐죠? P로서 3억 9,200을 받고 싶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다 허공에 뜨는 돈이에요. 없어지는 돈이에요. 이거를 사시는 분은 얼마를 평가받은 금액을 사신 거죠? 종전자산 1억 7,400을 평가받은 그 재산을 사시는 거예요. 조합에 대해서 내가 5억 7천짜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억 7,400만 조합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분담금은 얼마 된다? 이 평형에 따라서 2억 7천 또는 3억 7,800을 내야 돼요. 그래서 조합원 지위를 사는 그 대가로 허공에 날아가는 돈이 3억 9,200 정도가 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5억 7천 주고 사셨어요. 5억 7천 주고 사셨는데 만약에 이분이 34평을 사셨다. 자, 그럼 추가 분담금 얼마 내죠? 3억 7,800을 내야 되죠. 그렇죠? 자, 요거를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 9억 4,800이 됩니다. 이렇게도 되고요. 자, 이게 P에다가 P 요거 금액에다가 요걸 더해도 돼요. 그러면 어찌됐든 34평은 9억 4,800. 그래서 9억 4,800을 총 들어간 돈이 9억 4,800이고 25평은 8억 4천 두고 들어간다. 그럼 내가 잘 사는지 궁금하죠. 사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야? 싸게 주고 산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판단하죠? 자, 이런 경우는 자, 주변 시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시세. 자, 이 아파트와 경쟁할 수 있는 참고할 만한 비교 시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아파트와 비교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자, 25평이 8억 4천 주고 샀고 34평이 9억 4,800 주고 샀는데 옆에 있는 바로 비교할 만한 단지 크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그런 아파트와 경쟁할 만한 아파트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25평이 10억이다. 34평이 12억이다. 그럼 이건 무조건 사야 되죠. 왜냐하면
주변 아파트 12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8억 4천 주고 사고 9억 4천 8백이니까 대충 1억 6천에서 한 2억 5천 정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사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8억짜리다. 주변 시세가 만약에 9억짜리다. 그럼 이거는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단정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자, 요거는 현재 있는 아파트죠. 요거는 한 4년 뒤에 신축이에요. 안 사고 기다리면 안 돼요. 안 사고 기다리면 그 사이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살려고 했으면 이 가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긴 사야 되는데 자, 내가 4년 뒤에 신축, 4년 뒤에 입주한다고 가정할게요. 4년 뒤에 신축된 아파트를 내가 이 금액에 미리서 사둘 건가? 아니면 현재의 아파트를 내가 지어진 지 1, 2년밖에 안 된 현재 신축 아파트를 이 금액에 살 건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경우는 투자 금액이 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자, 이주비가 보통은 40%를 주거든요. 이 종전 자산 가격의 40%가 이주비로 준다고 하면 7천이라고 볼게요. 그럼 내가 5억 7천 주고 사지만 7천을 이주비로 돌려받는다고 가정하면 내가 실순 투자 금액은 5억인 거죠. 내가 현재 5억을 투자해서 4년 뒤에 신축 아파트를 사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현재 있는 주변에 1, 2년 된 신축 아파트가 8억 9억이지만 현재 전세가 6억이 들어있고 전세가 7억이 들어있다. 그러면 내 투자 금액은 2억밖에 안 되죠. 2억밖에 안 되죠. 자, 4년 뒤에 신축된 아파트를 내가 5억 주고 살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아파트가 신축되어 있는 아파트 또는 옛날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현재 전세 끼고 사면 내 돈 주고 2억 투자해 놓으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5억을 갖고 이걸 하나를 신축 아파트를 사실 건지 아니면 내가 2억만 투자해 놓고 옆에 아파트 사실 건지. 물론 이 신축 메리트라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되고 또 단지 규모 이게 보니까 1000세대가 넘던데 이런 거. 그 다음에 향후에 시세가 올라갈 수 있냐 없냐. 향후에 시세 급등 가능성. 또 이 아파트에 또 단지를 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여기에 편의시설, 아파트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고려하셔서 이 투자 금액을 여기 할 건지 아니면 신축 옛날 주변에 바로 옆에 지어진 아파트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결정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자, 이번에 매수자 관점에서 볼게요. 매수자는 첫 번째, 내가 살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현재 5억 7천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 현재 내가 살려면 5억 7천이 필요하죠. 아직은 이주비를 받은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억밖에 안 되면 이거 살 수도 없어요. 볼 수가 없죠. 그러면 현재는 내가 살 수 있는지. 일단 살 수 있는 물건 중에서 사야 되고요. 두 번째가 P가 적은 거.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현재 5억 7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3억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살 수가 없죠. 근데 어떤 물건은 3억 주고 살 수 있어요. 매가가 3억이에요. 근데 P가 이건 3억 9천인데 그건 P가 예컨대 4억 5천이에요. 자, P는 공중에 뜨는 돈이에요.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P가 낮은 게 좋아요. 그럼 4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3억 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걸 사야 되는지 말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재개발에서는 P가 높은 거는 이 초기에 투자 금액이 적을수록 P가 높은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은 금액 있잖아요. 예컨대 종전자산 가격이 예컨대 7억이다. 근데 P가 이 금액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4억이라고 가정하면 11억이에요. 동일한 아파트 34평을 받는데 굳이 내가 돌려받으면서 5억 5천짜리인데 7억까지 주고 P까지 줘가지고 11억 주고 살 필요가 있냐? 그쵸? 내가 투자 금액이 3억이냐? 5억이냐? 11억이냐? 굳이 내가 또 동일한 아파트 34평을 받는데 내가 지금 돈을 3억만 묻어둘 건지 5억만 묻어둘 건지 11억만 묻어둘 건지 이거는 나중에 7억이라고 하면은 1억 4천 정도를 돌려받거든요. 1억 4천 돌려받은 돈은 또 양도세까지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P를 더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따져서
계산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실 때는 절대 이 분양가보다 더 높은 권리가가 있는 거, 즉 분양가보다 높은 거를 주고 사시는 거는 안 좋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진짜 높은 거. 예컨대 분양가가 5억 6천짜리인데 권리가가 10억짜리다. 권리가가 10억이면 뭐예요? 돌려받은 돈에 대해서는 뭐죠? 양도세를 내야 돼요. 내가 피도 주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라. 그래서 첫 번째, 매수가 가능한지. 두 번째, 그 매수가 가능 금액하는 물건 중에서 피가 가장 낮은 거를 사시라. 이거를, 네, 매수가 불가능하면 피가 아무리 낮아도 나한테는 그림의 떡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자 입장입니다. 매수하시는 분에게서는 내가 매수 가능 금액이 가능한 금액으로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개의 물건이 있다면 그 중에서 피가 가장 낮은 거를 선택하면 돼요.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가끔 이미 정전자산가격이 나왔다는 것은 그 집에 대해서 건물 평가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집이 방이 몇 개가 있는지, 땅이 몇 개가 있는지, 몇 층 건물인지, 위치가 어딘지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초짜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곧 철거되고 없어질 물건에 그 집이 방이 몇 개가 있는지, 건물이 낡았는지, 새 건지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인데 그건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이 새 건지 낡은 건지 간에 관계없이 이미 그 집에 대해서는 가격이 얼마가 이미 딱 매겨졌어요. 다시 달라지지 않아요. 이 조합에 의해서 이 정전자산가격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닌데 그 집이 뭐 방이 몇 개인지 그런 거 왜 물어봅니까? 곧 철거되고 없어질 물건인데. 그러니까 이 정전자산가격이 나오면 옛날 집 상태가 어떤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조합으로부터 공인된 가격이잖아요. 이게 정전자산가격이 조합으로부터 인정된 가격이에요. 이것만 보고 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피가 얼마인지, 그거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인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그 구역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아까 뭐죠? 추정 비례율이 높은지 안 높은지. 추정 비율이 100%보다 아래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사업성이 안 좋다는 거죠. 100%보다 높다 그러면 사업성이 좋은 겁니다. 참고로 우리 흑석은 전부 100% 넘어요. 구구역 같은 경우는 118.53% 되어 있는 거고, 2구역 같은 경우는 115% 정도 예상하는 것 같고요. 8구역이나 7구역은 다 돈을 돌려받았죠. 뭐 조합은 1인당 평균 4, 5천씩 돌려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사업성이 좋게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돈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재개발 물건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뭐를 신경 써든지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